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 뭐 오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먼저 또 언론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네요. 문제 제기가 언론 또는 여당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경력 이력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김건희 뭐 어떤 한 대학 강사 지원 때도 그러니까 이게 때도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그랬는데 또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대학 강사 지원 때도 무슨 상을 받았는데 이거 허위 기자 아닙니까? 지금 이 기사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허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995년에 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당시 당선자 명단에 아예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리고요. 전시회 도록에 무슨 본인의 이력을 또 써놨는데 경력을 써놨는데 2003년에 삼성미술관 기획 뭐 이렇게 썼대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미술관에서 뭔가를 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뭐예요? 삼성프라자에서 전시? 삼성프라자는 이게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종류 아닙니까? 거기 기획 공간에서 전시했다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과장인가요? 뭔가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무튼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좀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요. 그래서 계속 뭔가 좀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요.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윤회 사과. 이게 뭐 이렇게 음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제목이.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거 아니냐. 일단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서 박원석 전 의원님께 앞서서 한겨레 기사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또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지금? 네. 뭐 미술관 전시 부분, 과거의 어떤 경력에 대한 부분. 자꾸 뭐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어쨌든 그 이외에 샅샅이 또 다른 이제 허위 경력이 없는지 지금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일설에는 더 나올 거다 이런 아.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게 김건희 씨의 저런 그 허위 경력 기재나 또 수상 경력 부풀리기 그로 인해서 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 이런 거에 임용된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후보 결격 사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고 대부분. 결혼 전에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네. 김건희 씨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거는 그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용납받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문서 위조나 이런 걸 처벌받기 어렵다고 하나 예. 지금 이 사안에 이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예.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어요. 뭐 과거에 그런 판례들도 있고 예.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를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또 국민들 앞에 사과할 거를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도대체 이게 사과인지 조건부 사과인지 이런 그 국민들 보기에는 흔쾌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김건희 씨도 보이고 있고 후보인 당사자도 보이고 있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이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악재를 더 키우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도 그렇고 예. 윤석열 후보나 당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을 예. 끊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요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윤회 사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제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뭐 결론 어떻든 국민께 사과다. 그리고 여당 선대위에서는 문제 삼죠. 이거 유체이탈 화법이네요. 자, 이 유체이탈 화법 이게 그동안 야당에서 여당 여권을 향해서 쓴 표현인데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뭐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제 처가 어제 뭐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또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에게는 비판을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시간 강사라고 하는 것은 전공 이런 것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발언을 들은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정말 놀라움과 함께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뭐 지금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지금 문제,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는 보도 4시간 만에 신속 사과. 근데 이제 약간 당황했죠. 이게 덜컥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죄송하다 말했지만 애매하고 뭔가 한 발이 늦는 것 같다. 사과에 인색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의 선대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여당 당황, 야당 전전긍긍. 뭐 이렇게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내용은 여야를 지금 동시에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제 짧게 한마디 했거든요. 보시죠. 자, 정리된 대로 아마 후보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대위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후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음은 민주당 입장도 여기 좀 있는데요. 뭐 고발 얘기를 해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인데요. 범들적으로 검토했다.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근데 고발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검토 결과 고발할 법적 요건 갖추고 있다고 봤다. 뭐 떡 부러지게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 요건은 된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의 대응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는 오락가락하고 예. 당은 선대위는 우왕좌왕하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사과에 의향이 있다. 그런 사과가 이 세상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는 본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3자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같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평가할 대상이 되는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죠. 뭐 네. 예컨대 주가 조작 개인 문제라든가 뭐 논문 표절 뭐 등등 허위 경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의 진위, 즉 그걸 떠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나? 이게 이제 민주당의 기획 공세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거를 정치 공세라고 평가를 하고 예.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나요? 원칙과 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웠고 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댔고 과거에 또 신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 학력으로 1년 6개월을 그때 담당 검사가 지금 윤석열 후보예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 얘기까지 또 다시 시간이 거슬러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같은 지금. 허위 학력이에요. 그럼 본인의 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만 형평성과 공정성이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내로남불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예. 극명한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더 늦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본인 부인과 예. 타인을 대하는 것이 많이 국민들에게 이제 이 소명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해찬 본부장께는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 내에서 배우자 팀, 그러니까 배우자를 전담하는 어떤 인력 조직 이런 걸 좀 갖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배우자 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대위 내부 많은 인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메시지나 공보에 있어서 조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유독 또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는 나오는 게 없으니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 무차별한 난사에 가까운 지금 공세를 하고 그쪽으로 있기 방향을 때문에 잡은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대응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정제하는 것까지 조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배우자팀 신설 문제 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확인을 하자고 한 것은 사과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가려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에 확인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건 후보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만족할 만한 그런 대응과 어떤 정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한 가지 좀 눈길 잡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언론기관 그리고 언론사가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후보 배우자가 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한 여론조사예요. 근데 영향을 준다가 60.4입니다. 굉장히 높죠. 영향 안 준다가 38.1.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에 육박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매우 영향, 어느 정도 영향. 이렇게 합한 거죠. 전혀 영향 없음, 별로 영향 없음.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지층별로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영향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영향 없다가도 많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향 많다가 높게 나오는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김상일 특보께 이 여론조사의 의미 좀 분석해 주시죠. 저거는 굉장히 모든 선거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적인 권력과 힘이 증가를 하면 사적인 영역은 그 반비례해서 그 0에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세지면 그 주변의 힘도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가족 비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에게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의 가족이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가족을 소개할 때 그 사람만 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대통령의 권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경험상으로 다 경험해 왔고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영향을 받고 그걸 지켜보고 만약에 그 가족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후보도 그 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해요. 어떤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의 부인은 집안 내 야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과 연결해서 유권자분들도 조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요. 홍준표 의원이 또 입장을 좀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제 SNS상에 이런 글을 올려요. 사람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이게 누구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운명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 운명입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 얘기도 합니다. 가짜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지요. 가짜 인생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뭐 플랜 B 얘기 여야 불구하고 다 있었죠? 혹시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건가? 이겁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뭘까요? 글쎄요. 플랜 B라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가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게. 보기에는 뭐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기보다 예. 이 얘기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에 총선에서 처음 낙선하고 나서 그 JTBC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근데 보궐선거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생겼기 예.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걸 택하지 않고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택했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아마 본인의 처지에 빗대서 약간은 좀 관조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플랜 B까지 염두했다면 오히려 키를 낮추고 예. 이 눈치를 봐야 될 텐데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플랜 B를 염두에 둔 행보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예. 지역 선대위에 아마 고문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대구 선대위 고문. 예. 그건 아마 이제 대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 약간 당연직 비슷하게 예. 맡은 것 같고 아직까지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이 선거운동을 할 의사는 없다라는 뜻을 비추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의 꿈에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별로 호의적인 글들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글들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전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 시작해서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지지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뭐 그 적대적이거나 예.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대선 이후에 독자적인 어떤 정치 기반을 예. 이대로 나는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한 운명이 본인의 운명을 말한 걸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